네, 탐정입니다. 오랜만에 문제풀이 말고 수학 공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이 논의에 앞서서 제가 최근에 읽은 책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바로 이 책입니다. 숨겨진 영재성을 발견하라. 이 책에 대해서 선행학습에 대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만 발췌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은 지형범 선생님이라고 서울대 수학과를 나오시고 이제 교육학도 대학원에서 전공을 하시고 멘사 IQ 회장도 하시고 그러셨더라고요. 그래서 선행학습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살펴봤더니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과연 이 선행학습은 해로운가? 아니면은 선행학습을 하지 않았을 때 해로운가?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면 지형범 선생님은 두 가지 주장이 모두 틀렸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 원인이 뭐냐면은 이 책에서 영재라는 이 특성은 선행학습을 통해서 만들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게 학원에서 하는 그런 선행학습들이 일시적으로 이제 성과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그게 타고난 이 영재성이 없는 한 우리가 생각하는 프로그램화 되어 있잖아요. 학원에서는 그런 학습은 이런 영재성의 개발이나 큰 영재성의 발달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그래서 보조적인 수단일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영재성이라는 게 그러니까 프로그램화 되어 있지 않은 일상생활이 그렇잖아요. 그 속에서도 계속 이 영재 아이들은 새로운 정보를 막 흡수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지적인 능력이 계속 발달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런 영재 아이들은 선행학습을 그러면은 하지 말아야 되는가? 자,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행학습을 이 아이들한테 지적인 요구가 많은 이런 영재 아이들의 특성에 맞게 선행학습을 기피할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 이 부분에 저는 공감하는 게 예를 들면은 강남 대치동 같은 경우에는 선행학습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환경이 조성된 곳에서는 선행학습을 그냥 마음껏 할 수 있게 하라 그러고 그리고 선행학습을 시키지 않는 이런 지역적인 환경에 있는 아이들은 그렇게까지 과도하게 선행을 시키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영재성이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거쳐서 대학교에 진학하는 동안에 얼마든지 그때 공부를 하게 되면 어차피 선행했던 내용을 다시 공부를 하게 되면서 자신의 역량을 펼칠 기회가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게 선행학습 과목에 대한 학업적인 역량, 거기에 대한 흥미하고 자신감을 잃지 않게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행을 한다면 선행의 수준은 어느 정도 이거는 되게 많은 학부형들이 지금 저한테도 많이 질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선행 수준은 오히려 중요하지 않다고 이 책에서 저자분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구절에서 제가 생각나는 구절이 상급 학교로 진학할수록 선행에 대한 효과가 점점 줄어든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자세하게 풀어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이 고학년 거 배우고 그 다음에 중학교 거 배우고 이런 것들은 상당히 효과가 많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때도 어느 정도 고등학생 수준의 선행을 하는 것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되잖아요. 그런데 고등학교로 올라가면은 어느 정도 이제 선행을 이제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고등학생이 대학교 수학을 하겠습니까? 물론 과학고나 일부 특수한 애들이 대학교 수학을 공부하는 거는 있지만 실제로는 평범한 고등학생들은 그렇게 대학교 수준의 수학을 끌어와서 하는 그런 수학은
없습니다. 그래서 9학년이 될수록 상급 학교 학생이 될수록 선행의 그 뭐죠 효과가 없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영범 선생님의 이 구절이 되게 마음에 들었는데요. 이 선행을 했을 때 그 올바르지 못한 선행이 무엇이냐 했을 때 지나치게 그러니까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빠른 선행을 했을 때 지나친 선행을 하면은 이 마라톤의 비유를 하시면서 그 초반에 너무 많은 선행을 하게 되면은 공부를 할 때 보면은 페이스 조절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페이스 조절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지적인 특성이 약한 아이들은 당연히 페이스를 잃어버리게 되고요. 지적인 특성이 강한 아이라고 할지라도 너무 많은 선행을 했을 때 이 페이스 조절을 잃어버린 채로 선행 학습을 하게 되어서 그러면은 자기 페이스를 잃어버리면 선행을 했을 때 실패할 위험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영범 선생님이 혹시 특히 초등학교 학생을 둔 어머님들이나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 학원 수업을 좀 되게 지양을 하라. 왜 그러냐면은 영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인 아이들 또래들보다 학년이 높은 것을 이해를 해내는 그런 건데 학원 같은 경우에는 평범한 아이들에 맞춰서 수업을 하기 때문에 지적인 특성이 높은 이런 영재성이 보이는 아이들한테는 잘 맞지도 않는다. 그래서 2대1 수업조차도 잘 맞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가 있잖아요. 저녁 먹고 5분 10분 동안 봐주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은 좀 잘 따라하는 이런 영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학원 수업이 다른 평균적인 학생들한테 맞춘 게 좀 지루할 수도 있고 지루한 반복 학습 집단 지도 방식에 잘 맞지 않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이런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되게 초등학교 학생의 영재를 둔 학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유의사항을 또 하나 실수하는 거를 너무 지나치게 강조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실수를 그냥 넘어가라는 뜻이 아니라 실수를 막 일부러 찾아서 강조를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수하는 것은 얘기를 해주되 의연하게 대처를 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실수를 이렇게 통제하는 부분을 좀 대범하게 수용을 하고 그 다음에 상위 개념, 고도 개념들 같은 거로 적정한 속도로 이행을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실수도를 통제하는 부분은 당장 고쳐지는 게 아니라 나중에야 천천히 이렇게 교정이 되기 때문에 실수하는 부분을 너무 지나치게 지적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네, 오늘은 선행학습에 대한 지영범 선생님의 이 책에서 말한 몇 가지 사항들 그리고 개인적인 수학 탐정의 의견으로는 선행학습 같은 경우에는 원래 엄밀히 얘기하면은 학교 교육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인 우리 IQ라고 부르잖아요. 평균적인 IQ에 맞춰진 교육 과정인데 선행학습이다 그러면 그거보다 빠른 애들이 원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재 아이들 있죠. 그런 아이들이 원래 하는 겁니다. 그러면 평범한 아이들이 선행을 했을 때는 당연히 버겁다, 힘들다 이렇게 느껴지게 되고 수학에 대한 흥미도가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래서 내 아이가 평균 학년보다 좀 많이 높은 학년을 수월하게 이해를 한다라고 했을 때 선행을 저는 권장을 합니다. 그리고 선행을 했을 때 지영범 선생님의 있는 지침서 있죠. 그 부분을 발췌해서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